최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기업들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이죠. 그런데 소름 돋게 똑같은 일이 2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78% 하락하면서 최소 4,184개 기업이 사라졌습니다. 1억 원이 2,200만 원으로 증발한 것과 같은 규모예요. 그런데 지금 AI 시장을 보면 닷컴 버블의 매 단계가 놀라울 정도로 겹칩니다. 순환 투자, 부채 폭탄, 실적 발표 후 주가 하락까지. 자, 과연 이번에도 78%가 날아갈까요? 아니면 이번은 다를까요? 요즘 AI 주식이 계속 오르니까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계속 오르는데 왜 거품 얘기가 나오는 거지? 맞아요. 오르고 있죠. 그런데 25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 나스닥 지수가 불과 몇 년 만에 수배 올랐어요. 특히 1999년 한 해의 수익률이 무려 85.6%였죠. 한 해예요. 숫자로 보면요. 1억 원을 그 해 초에 나스닥에 넣어두면 연말에 거의 2배가 되는 겁니다. 미친 수익률이죠. 그리고 당시에도 분명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인터넷은 세상을 바꿨고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은 살아남아서 지금 세계를 이끌고 있죠. 문제는 그 신념이 주가와 어떻게 분리되었는지에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당시 나스닥의 PER, 즉 주식의 가성비가 200배였어요. 쉽게 말해서요. 어떤 기업이 1년에 1억을 번다고 칩시다. 그런데 시장에서 그 기업을 200억에 거래한 겁니다. 비교해 볼게요. 일본 버블 붕괴 직전 최고 PER이 80배였어요. 닷컴 버블은 그보다 2배 반이나 높았죠. 좋은 땅에 지은 집인데 집값이 땅값의 200배인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 비싼 가격에 누가 샀을까요? 1999년에만 IPO, 즉 기업이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나오는 것이 457건이나 있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인터넷 관련 기업이었고 대부분 수익이 없는 기업이었어요. 매출은커녕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태우는 데만 특화된 회사들이 주식시장에 쏟아져 나왔죠. 대표적인 사례가 패츠닷컴입니다. 온라인 애완용품 쇼핑몰이었는데 상장하고 나서 고작 9개월 만에 파산했어요. 이 회사가 예산의 최대 90%를 마케팅에 쏟아부었죠.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광고에서 이름만 알리는데 모든 돈을 쓴 겁니다. 패치닷컴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부닷컴이라는 패션 이커머스 기업도 있었죠. 이 회사는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받았는데도 상당액을 마케팅에 소진하고 결국 파산했어요. 돈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거나 오히려 더 많이 나가는 구조였죠. 숫자로 보면요. 이 시절 닷컴 기업의 생존율이 48%였습니다. 절반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2004년까지 살아남은 기업이 절반도 안 됐다는 건데 나머지 절반 이상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겁니다. 최소 4,184개 닷컴 회사가 인수되거나 폐쇄되었어요. 그리고 버블이 꺼지면서 주식시장에서 총 5조 달러가 증발했죠. 한국 돈으로 수천조 원 규모예요. 상상이 되시겠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터넷은 진짜야. 이번엔 다르다. 지금 AI 주식을 보면서 하는 말과 소름 돋게 똑같죠? AI도 진짜고 인터넷도 진짜였어요. 하지만 진짜 기술과 주가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예요. 기술은 살아남아도 투자한 돈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빈산의 일부였어요. 진짜 소름 돋는 건 닷컴 버블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인데 그 과정이 지금 AI와 어떻게 겹치는지 보면 앉아 계시질 못할 겁니다. 그럼 닷컴 버블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지금 AI 시장에서 똑같은 패턴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하나씩 매칭해 볼게요. 닷컴 버블의 붕괴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3단계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AI 시장과 겹쳐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첫 번째, 독점 판결이었습니다. 2000년 4월, 연방판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위반을 법률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날 나스닥이 8% 급락했고요. MS 주가도 15% 빠졌습니다. 시장에 던져진 메시지는 명확했죠. 지금까지 믿었던 성장의 기반이 흔들렸다. 자, 지금 AI로 넘어와 볼게요. 2025년 1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고성능 AI 모델을 아주 낮은 비용으로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날 엔비디아 주가가 17% 급락했습니다. 나스닥이 8% 빠졌던 그날과 같은 충격이었죠. AI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면? 시장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싼 돈이 사라졌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4.75%에서 6.5%까지 올렸어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돈이 비싸지니까 적자 기업에 투자하던 자금이 줄줄이 빠져나갔습니다. 버블의 연료가 끊긴 거죠. 쉽게 말해서요, 지금도 똑같은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추산으로 데이터 센터 부채가 2028년까지 1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닷컴 때는 벤처 캐피탈 돈이 말렸는데 지금은 부채가 문제예요. 그리고 이 부채의 상당수가 BBB 등급이거나 정크본드, 빚 갚을 능력이 의심되는 채권이에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부채가 쌓이고 있다는 점, 닷컴 때보다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세 번째, 연쇄 파산이었습니다. 최소 4,184개 기업이 사라졌고 총 손실은 5조 달러였습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가 없었죠. 지금 AI 시장은 어떨까요? 전체 AI 지출이 1.6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그 돈이 실제 수익으로 돌아오고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핵심 수급처인 오픈AI가 2027년 중반에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도이치방크 추정으로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누적 손실이 1,4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구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순환 투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에 돈을 줍니다. 오픈AI는 그 돈으로 코어위브 같은 데이터 센터 회사를 씁니다. 코어위브는 엔비디아 칩을 삽니다. 엔비디아는 다시 오픈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2025년 10월에 확인한 구조예요. 쉽게 말해서요, 움직이는 계단 위에서 서로 등을 밀어주며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 명이 넘어지면 전원이 굴러떨어지는 구조예요. 숫자로 보면요, 오픈AI가 8년간 계획한 데이터 센터 투자액은 1.4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수익은 130억 달러 수준이에요. 수익의 100배가 넘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버티는 구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한 곳에서 3개월간 AI 인프라에 쏟은 돈만 350억 달러예요. 이 구조가 끊기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여기서 이번엔 다르다는 반론이 있어요. 골드만삭스, JP모건도 그렇게 말하죠. 근데 숫자로 보면요, 그 반론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근데 AI는 실제 수익이 있잖아요. 닷컴이랑 다르지 않나요? 이 반론, 꽤 설득력 있어요. 골드만삭스도 AI 주가 상승은 실제 이익에 기반한 거다고 했고요. JP모건도 전형적 버블 기준에 미달한다고 진단했죠. 연중 파월 의장까지 닷컴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반론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요, S&P 500의 주식 가성비 지표인 선행 P는 23배예요. 닷컴 정점의 200배와 비교하면 훨 낮죠? 근데 이건 표면에 불과합니다. 시장 전체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케이스실러 PE 지표가 40을 돌파했어요. 닷컴 버블 이후 처음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주식시장 전체가 닷컴 때보다는 덜 비싸 보이는데 그 안에 구조를 뜯어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S&P 500의 30%가 단 5개 기업에 몰려 있어요. 반세기 만에 가장 큰 쏠림입니다. 글로벌로 넓혀봐도 마찬가지예요. MSCI 월드 인덱스의 20%가 같은 5개 기업이에요. 5기업이 흔들리면 전 세계 시장이 흔들리는 구조예요. 오픈AI를 보겠습니다. 8년간 1.4조 달러를 데이터 센터에 쏟아부을 계획인데 수익은 130억 달러 수준이에요.
수익의 100배가 넘는 돈을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채예요. 닷컴 기업들은 벤처 캐피탈 자금으로 버텼습니다. 투자자 돈이 날아가면 그걸로 끝이었죠.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 부채는 다수가 BBB 등급이거나 정크본드예요. 빚 갚을 능력이 의심되는 기업의 채권이에요. 모건 스탠리 추산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지출이 2028년까지 3조 달러에 달하는데 그중 부채만 1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닷컴은 투자금이 증발하는 걸로 끝나지만 지금은 부채 연쇄 폭발의 가능성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요, 집이 튼튼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위에 빚으로 지은 층이 10개 더 올라가 있는 거죠. 세뮤얼 배너라는 사람이 1875년에 시장 순환 주기표를 만들었어요. 150년 전에 손으로 그린 표인데 1907년, 1929년, 2008년 대폭락과 대략적으로 일치했어요. 2026년은 이 주기표에서 공황 연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기표 하나로 시장을 예측할 순 없죠.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안심과 겹쳐서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 대목입니다. 실제 경제 데이터도 이 안심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NBER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90%가 AI가 업무나 생산성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했어요. MIT 연구는 더 직접적입니다. 기업의 95%가 생성 AI에서 제로 수익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의 반론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대형 AI 기업은 실제로 돈을 벌고 있어요. 문제는 그 몇몇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수익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전체가 그 몇몇 기업의 성적표에 올라탄 거죠. 안심했던 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버블이 터져도 모두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닷컴 버블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있었죠. 그 기준이 뭔지 알면 지금 당장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닷컴 버블과 AI 버블이 얼마나 비슷한지 봤는데요. 그래서 내 AI 주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 질문의 마지막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닷컴 버블에서 무너진 4,184개 기업 사이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실제 수익을 내고 있었고 인터넷이라는 인프라 자체가 되는 기업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는 한 이 기업들은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반면에 무너진 기업들을 보면요. 패츠닷컴, 부닷컴. 이 기업들은 마케팅에만 돈을 쏟았지 수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닷컴은 무려 1억 3,500만 달러를 조달했는데 상당액을 마케팅에 소진하고 1년도 못 버텼어요. 쉽게 말해서요. 튼튼한 기둥 위에 집을 지은 기업과 간판만 번지르르한 집의 차이였죠. 자, 그럼 지금 AI 시장에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째, 실제 수익이 있나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AI로 실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세계 최초로 4조 달러 시총을 돌파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들은 버블이 터져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I라는 인프라 자체가 되는 기업들이니까요. 둘째, 부채 구조가 어떤가요? 데이터 센터 건설에 정크본드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위험합니다. 모건 스탠리 추산으로 데이터 센터 부채가 2028년까지 1조 달러 돌파할 수 있어요. 빚 갚을 능력이 의심되는 채권으로 지은 건물은 흔들리기 마련이니까요. 셋째, 순환 투자에 얼마나 의존하나요?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올라가는 움직이는 계단 같은 구조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 AI로, 오픈 AI에서 코어 위브로, 코어 위브에서 다시 엔비디아로 돈이 흐르는 이 구조. 돈이 자기 강화고리 안에서만 도는 기업은 그 고리가 끊기는 순간 증발합니다. 숫자로 보면요. 오픈 AI의 상황이 이 기준에서 꽤 걱정스럽습니다. 2028년 영업손실만 740억 달러로 예상돼요. 도이체방크가 추정한 누적 손실은 1,400억 달러입니다.
8년간 1.4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수익은 130억 달러 수준이에요. 투자액의 10배 이상을 잃는 구조죠. 그리고 추론 비용, 즉 AI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데 드는 돈이 폭증하고 있어요. 2024년에 37.6억 달러이던 게 2025년 상반기만 이미 50.2억 달러입니다. 반년도 안 됐는데 작년 전체를 넘어선 거죠. 모델이 좋아질수록 실행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런 기업은 생존자일까요? 도태자일까요? 수익보다 비용이 압도적으로 많고 자금 고갈 시점이 2027년 중반으로 예상됩니다. 생존자보다는 도태자에 가까운 구조예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마존은 닷컴 버블에서 주가가 90%나 빠졌어요. 1억 원이 1,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살아남아서 결국 2000% 올랐죠. 버블이 터져도 사는 기업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버블이 터지냐가 아니에요. 내 투자가 생존자 쪽이냐, 도태자 쪽이냐.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3가지 기준으로 점검해 보세요. 실제 수익, 부채 구조, 순환 투자 의존도. 이 3가지만 알면 버블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오늘 3가지를 정리할게요. 첫째, 닷컴 버블의 붕괴 과정과 지금 AI 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겹칩니다. 과열된 기대감, 붕괴의 신호, 그리고 생존자와 도태자의 분화. 이 3단계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궤도를 달리고 있어요. 둘째, 이번엔 다르다는 부분적으로 맞아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쉽게 말해서요, 1조 달러 데이터 센터 부채와 순환 투자 구조는 닷컴 시대에 없던 새로운 폭탄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버블이 터지느냐가 아니에요. 내 투자가 생존자 쪽이냐가 핵심입니다. 아마존은 닷컴 버블에서 주가가 90% 빠졌어도 살아남아서 2000% 올랐죠. 숫자로 보면요, 실제 수익을 내고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해두면 버블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이런 경제 분석이 계속 궁금하시면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순환 투자가 언제 어떻게 끊어지는지 구체적인 시그널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